안녕하세요.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삼성전자 역대급의 매출을 올리고서도 주가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합니다. 연중 2021년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 있는 금요일 시장에는 4%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반도체 모바일을 기반으로 분기 최대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402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4분기를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이와 같은 추세로 간다라면 1분기가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라면 연중 6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다라면 최소한 시가총액은 10배로 해서 600조 원은 최소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현재 삼성전자는 대단히 저평가되지 않았나. 현재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도 50.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4% 오른 데에 외국인들은 순매수가 150만 주 정도, 삼성전자 우선주는 대략 지속적으로 팔고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88%에서 현재 72% 정도의 외국인 보유가 상당히 줄어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현재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72.58%, 대략 15% 이상이 1년 반 기간 중에 축소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국부 유출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2020년도 동학개미들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증시가 바뀌었죠. 과거 20, 30년 전과 다르게 그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동학개미들이 전부 다 받고 현재 금리보다 더 좋은 연 4분기 4번에 걸쳐서 배당을 받는다 생각을 한다라면 훨씬 금리보다도 나은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하면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이까지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402조 원의 좀 슬픈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그동안의 외국인의 지분 보유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몇 대다 팔았죠. 다음 주 정도가 되어서 기관 투자가가 300만 주 정도가 들어와서 오늘 4% 정도를 하게 되었는데 개인들은 굳이 잘 팔지 않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올해 2022년도에 실적을 갱신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인다라고 한다라면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충분하게 적은 수급에 의해서도 삼성전자는 8만원대, 10만원대까지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수급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펀더멘탈 차원으로 본다라면 반도체와 폰이 날았다. 분기 최대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이 14조 원. 삼성전자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 매출이 77조 7,815억 원이기 때문에 대략 반올림하면요 78조 원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14조 1214억 원으로 집계됐다라고 28일 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18.9%,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모습이고요. 1분기는 통상 전자업계의 비수기로 여겨지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보다도 매출이 1.6% 늘어나면서 3분기, 3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역대 1분기 기준 최대였던 2018년 이때 슈퍼사이클에서 대단히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한 해였었죠. 2018년 15조 6,4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 성적입니다. 1분기 기준입니다.
DS 디바이스 솔루션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이 서버용 메모리 수요에 적극 대응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고, DX, TV, 가전, 모바일, 네트워크 부분도 프리미엄 전략의 효과로 2013년 이후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그런 성장을 나타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사업 각 부분에 전반에 걸쳐서 그런 성장을 나타냈다라고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2 시리즈 프리미엄 TV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라고 설명했고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의 1분기 매출은 26조 8,700억 원, 영업이익은 8조 4,500억 원, 반도체와 모바일에서 할 일을 다 한 셈이죠. 디스플레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7조 9,7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스마트폰과 가전의 1분기 매출 48조 700억 원, 영업이익은 4조 5,600억 원이었습니다. 환율의 영향은 전분기 대비 약 3천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재 환율인 1270원 정도 엄청난 달러 강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6원 정도 내렸네요. 1.3%. 현재 1255.9원에 해당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달러화의 강세, 일부 이머징 통화가 원화 대비 약세를 보이며 DX 모바일 쪽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좀 있었지만 달러화 강세에 따른 부품 사업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이를 상회했다라고 밝혔고요. 삼성전자는 2분기와 하반기에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물류 이슈, 그렇게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네요. 그럼에도 부품 사업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첨단 공정과 신규 응용처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DS 부분은 수요에 견조한 흐름 적극 대응하고, DX 부분은 스마트폰, TV, 신제품 판매 확대와 프리미엄 리더십 강화를 통해 수익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라고 했고요. 1분기 시설 투자가 7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사업별로 반도체가 6조 7천억 원, 반도체의 주로 다수가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디스플레이가 7천억 원, 메모리는 주요 수요 증가에 대비해 평택 3기 인프라 투자와 화성, 평택, 시안, 중국의 시안 공정전환을 중심으로 시설 투자가 집행이 되고, 파운드리,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5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 개발과 생산 능력 구축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이 된다. 앞으로 수급이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슈퍼사이클을 맞이해서 지속적인,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매출 신장이 되지 않나 하는 5G, 자율주행 등등으로 말이에요. 최근의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최근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이루어졌죠. 한때 52.3% 정도까지 지분을 다시 늘렸다가 살펴를 보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죠. 지난해 11월부터를 하다가 또한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최근 지분율은 51%를 하회, 50.9% 정도.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150만 주 정도밖에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음 주 정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5월 정도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에, 그동안 외국인도 기관 투자가들도 지속적으로 매도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시장 주체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도가 지속된다라면 적은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충분하게 상승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대만 TSMC와 비메모리 반도체 격차를 현재 줄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올해의 2분기, 3분기, 올해와 내년 정도를 예의주시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정말로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0조, 오늘 4% 정도 올라서 402조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참 슬픈 일이었죠. 300조 원대에 해당하는 이렇게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릴지라도 외국인의 수급의 부조화로 인해서 아직도 이 대한민국 시장이 주식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참 놀랄만한 일인데, 올해 부디 선진국 지수인 MSCI 지수에 좀 편입이 되면서 이 삼성전자의 글로벌의 위상에 맞는 시가총액이 한 최소한 600조, 700조 원대 이상이 되기를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4% 67,400원에 장마감이 되었고요. 다음 주 좀 더 기대감, 2분기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봉상으로 먼저 한번 살펴를 볼까요? 삼성전자의 모습이죠. 2021년에 구만전자가 이렇게 형성을 되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영업이 어닝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끊임없이 반등은 잠시 한번 있었을 뿐이죠.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봉의 모습을 하더라도 현재의 모습, 오늘은 그러면 주봉과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한 주간 마무리, 그리고 4월이 마쳤기 때문에 주봉의 모습은 지난 3주 정도는 이와 같은 모습처럼 하방 경직된 66,000원 정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의 최근의 주봉의 모습을 66,000원대를 지지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주와 5월을 기점으로 해서 5주봉 그리고 10주선을 돌파를 하게 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월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2022년도에 들어서 월봉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으로 이때 2018년도에 보조지표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보조지표가 가장 낮은 위치, 요게 형성이 됩니다. 여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서 2020년도 이 부분이 바로 언제적인가요? 코로나 팬데믹 시작할 때에 그러면 이때의 보조지표가 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역대급의 매출, 분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의 보조지표 상으로 이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보다도 더 하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네요. 따라서 월봉의 모습을 본다라면 이곳이 여기에서는 공격적인 또는 조금 월급
받으시는 분들께 30, 40대 이러신 분들은 뭐 일주일에 뭐 한 5주, 10주 또는 서너 주씩 지속적으로 가급적 우리는 이 사회에 참여할 필요는 의결권을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 위주로서 이렇게 조금씩 대여섯 주씩 지속적으로 담아가는 경우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러한 의견을 던져봅니다. 2022년 4월 한 달간 수고 많으셨고,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 5월부터의 회복하는 그러한 삼성전자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